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지금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보수 괴멸의 상황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권을 넘겨준다면 보수는 그야말로 바닥도 없는 암흑 속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좌파는 하루도 빠짐없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평소 해왔던 말이 권력 행사는 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도 했고, 또 적폐청산이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수사해왔던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그야말로 대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공천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왔습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그 정도로 악랄하게 보복을 하는데 여야 관계로 엇갈리게 되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그런 정도의 정치 보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은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자신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 단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을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같은 도둑놈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아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가운데 절반만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넘겨주는 즉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친북, 친중 행보가 이어질 것이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 과정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주국방은 친북, 종북 좌빨들이 시간만 되면 외치는 구호이기도 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상 그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우리나라 쪽에서 나온다면 곧바로 철수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정면으로 나서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보수 진영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재인에 의해서 구속된 경험이 있는 두 전직 보수 대통령이 손잡고 나와서 국정 안정과 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측에서 지금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통령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불편한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사람이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윤 대통령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앞장서게 된다면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화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 보도를 근거로 추론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누군가 나서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빠르면 연말 이전에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보수 진영의 위기라는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보수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서울에 따르면 회동 후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두 사람의 나라 걱정하는 대화록을 공개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보수 진영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서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회동이 성사된다면
2013년 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 11년 만에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일요서울 취재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회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분 대통령이 만나서 보수 진영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보수 통합을 호소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한 인사는 회동과 보수 통합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다. 구체적인 발표문과 형식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회동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늦어질 경우에는 연초 신년 인사를 계기로 해서 만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회동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종 결심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 당사자였죠. 그래서 회동과 메시지가 위기 극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풍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박근혜 탄핵 재판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의원은 지난 19일 채널A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었다. 많은 걱정을 하셨다. 탄핵 당시 대통령께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 등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회동에 앞서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여론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전국 수습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악연을 털고 보수 진영 대통합 메시지를 내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회동은 이번 12.3 계엄 사태 이전에도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동을 직접 건의했던 보수 진영의 한 인사에 따르면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불편했던 과거를 잊고 화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보수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변의 요청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양측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결국 회동이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보수 진영, 대한민국 전체의 최대 위기 국면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단합과 전국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론으로 연말 연시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 희망을 주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이 지금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그런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사실상 똥차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대북 송금 2심까지 혐의가 인정된 이화영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다. 특히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준석의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이도 지금 이제 내년 1월 말이면 만 40세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실력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지금 욕심이 앞서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